지난 영상에서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모두 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안전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술의 그 양과 질을 고려할 때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하는 범위를 좀 적당히 나누고 이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속 이틀 수술을 하는 것은 괜찮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되는 연속 이틀 수술은 하루는 복부, 다음날 팔등 수술 또는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이 시술을 하고 있어요. 상체를 이렇게 자주 또 먼저 하게 되는 이유가 있죠. 우선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방이 늘어나는 그 성향이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이제 살짝 살이 찌고 비만도가 이제 나타나려고 할 시점에는 사람마다 이 지방이 늘어나는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상체로 먼저 찌는 사람이 있고 하체로 좀 더 잘 찌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이 비만도가 제법 증가하면 이제 하체가 고민이었던 분들도 상체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시거나 출산을 겪으시면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하체보다는 상체 문의가 더 많으신 거죠. 지방흡입은 아무래도 비만도가 제법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지방흡입 직후에 다음날 볼 때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랄까? 그런 것도 조금 원인이 됩니다. 상체는 지방흡입을 하고 다음날 이렇게 거울이나 보고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니까 보면 제법 슬림한 것도 표가 나고 밸런스도 괜찮아 보여요. 물론 약간 험하게 보이긴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체는 엉덩이서부터 이 무릎, 발목까지 점점 얇아지는 구조잖아요. 근데 수술할 때 남아있는 그 수액이나 붓기가 생겼을 때 이놈들이 그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쏠리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위마다 피부의 강도가 달라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거칠게 보이니까 아무튼 수술 후에 하체 모습은 썩 그렇게 예뻐져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으시라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상체를 먼저 하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상체나 하체나 비슷하긴 한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데 움직일 때는 하체가 좀 더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뭐 스케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덜 불편한 상체를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틀 하는 상체 범위를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복부와 등 근육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뭐 하루는 위쪽 먼저, 다음날 아래쪽, 뭐 또는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복부를 먼저 한다고 하면 첫날에 이제 복부는 이렇게 시술됩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셔서 일단 복부의 앞쪽을 시술을 해요. 이렇게 윗배, 아랫배, 옆구리의 앞쪽을 시술하게 됩니다. 이 부위들은 제 경우는 배꼽에다만 절개를 해서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흉터가 남지를 않죠. 이렇게 복부 부위를 다 한 다음에 저는 이 치골 부위를 같이 하기를 권해드려요. 이 부위가 기존에 이제 볼륨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잘 따라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별로 많지 않은 분들은 약간 주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 하면 그 부분이 살이 좀 덜 찌잖아요. 혹시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복부는 잘 안 느는 것에 비해서 여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만 자꾸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이제 체중이 늘으셨을 때 여기만 해달라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뭐 요즘에는 복부 지방을 하실 때 치골 부위를 같이 하시라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또 조금 예민한 부위인가 좀 복잡한 부위인가 아닌가 이렇게 또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아요. 그 중요한 구조들은 좀 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흡입 손대는 부위는 복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한 구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하단이고 혈액순환이 좀 약한 부위라서 붓기가 좀 더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앞쪽 복부리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환자를 뒤집어서 뒤쪽을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이제 비만도가 있는 분들은 아니 이거 어떻게 뒤집으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나 제 직원들은 뭐 워낙 숙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위샤 하면서 뒤집으면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뒤쪽은 이제 옆구리의 뒤쪽 부위,
뒷구리, 러브핸들 이렇게 하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계선 아래쪽부터 저 밑에 이제 엉덩이 윗부분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단선 엉덩이 윗부분은 개인마다 또 그 위치나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상담할 때나 또는 수술하는 날 디자인하면서 제가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상황이나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정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서 저는 이쪽도 절개를 이 엉덩이 틈새에 가려지게 딱 하나만 내서 뒤쪽을 수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시 뒤쪽에도 흉터가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은 제가 이 엉덩이 위쪽 이 부위에 두 개의 절개,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량이 너무 많거나 뭐 재수술 이런 케이스, 또 피부 상태가 탄력이나 확장도 이런 게 좋지 않은 분들은 피부 리프팅 작업을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 쪽에 이렇게 두 군데 상처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절개는 흉터는 줄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수술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복부 수술을 마치면 이제 회복하시고 병원에 이제 있으시다가 충분히 집에 돌아가시고 다음날 이제 방문하셔서 팔과 등을 수술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어지럼증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상황을 보고 뭐 이날 수술은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기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들 뭐 잘 하시고 있습니다. 이 팔등 수술 범위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다 시술을 마칠 수 있고요. 절개는 이 부위, 이 겨드랑이 안쪽에 숨겨서 양쪽에 하나씩, 그러니까 두 개의 절개만으로 모든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팔 부위를 시술을 합니다. 팔 부위는 선 자세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이 어깨 부위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하고, 또 팔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밑선을 처지지 않게 볼륨을 줄이면서도 이 밑선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흡입 한 다음에 이 부위는 피부 리프팅 작업도 열심히 해주고, 뭐 모든 부위가 그렇게 하지만 이 부위는 그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부위를 시술을 하게 되죠. 여기는 제가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다른 시술자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위 같아요. 여기가 좀 탁 붙어주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끔 부유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유선 조직이 있는 굉장히 흔한 기형이긴 하지만 너무 흔한 일이라서 이런 분들은 유선 조직을 열심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쪽 등판 시술을 하죠. 전에 말씀드린 이 선 기준으로 해서 어제 이제 복부를 마친 부위에서 그 아래까지 내려서 이제 맞닿게 하는 거죠. 이 등판 부위는 지방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부위라서 제가 아주 낑낑거리면서 수술을 하는 부위가 됩니다. 간혹은 이 부위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고 권해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비만도와 다르게 좀 뭐 비만하신 분들도 괜찮은 분도 있고 별로 비만하지 않은데 이 부위만 또 돌출이 심한 분도 있죠. 이것에 관한 시술도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수술한 다음에 봉합을 당일날 하지 않고 다음날에 하죠. 그래서 봉합을 다음날에 하는 거는 이제 수액을 좀 배출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음날 상태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이틀 수술을 하면 3일째도 방문을 해야 되니까 연속 3일 이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돼요. 이날 오셔서 상처들 봉합을 전부 다 하고 간단히 드레싱하고 이제 압박복 얇은 소재의 옷을 딱 입으면 훨씬 이제 편해지시죠. 이렇게 귀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별일이 없으면 한 10일이나 14일 정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실밥을 이제 제거를 하시고, 이제 이때쯤부터 저희가 이제 후관리를 해드리죠. 고주파나 리포덤 이런 것으로 뭐 관리, 마사지 관리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를 이틀 동안 하는 시술을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체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